이번 토픽은 모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입니다. 가설 검정할 때 중요한 것은 순서라고 했어요. 검정의 순서가 여기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따라 나가면 됩니다. 자, 지금 모비율이니까 모비율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모비율이란 모집단의 비율이죠. P라고 하겠습니다. 뭐를 가지고 모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거냐면 표본의 비율을 가지고 할 겁니다. 표본 비율은 P 해트입니다. 그래서 스몰 p 쓴 것은 모비율이고 대문자로 P 해트라고 표현한 것은 표본 비율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만약 뮤에 대한 가설을 검정을 한다면 뭘 이용했나요? 표본 평균을 이용했죠. 왜냐하면 표본 평균은 뮤를 추정한 거니까 이 x바가 뮤의 매우 근사한 값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x바를 이용해서 뮤를 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표본이 크다는 것은 x바가 뮤를 굉장히 정확하게 추정할 가능성이 높고, 표본의 크기 n이 작다면 x바가 뮤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n이 또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비율이 p인데 이것을 추정한 건 뭐죠? p 해트입니다. 따라서 모비율의 가장 근사한 값을 이 p 해트가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표본 비율이 모비율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했냐는 표본 크기에서 결정될 거라 n과 p 해트가 모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할 때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얘기, 즉 모비율과 표본 비율에 대한 관계, 통계적인 관계는 제6장 토픽 6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뮤와 x바의 관계부터 먼저 여기 적어볼게요. x바의 평균은 뮤와 일치하고 x바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 시그마 제곱 나누기 n과 일치하고 x바가 특별한 경우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x바의 평균, 분산, 분포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비율과 표본 비율에 대한 통계적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토픽 6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자세한 걸 원하시면 여기를 보시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일치하고 매우 비슷하게 나와서 평균, 분산, 분포 모양이죠. 평균, 그 다음 뭘까요? 분산입니다. 표본 비율의 분산은 모비율 P 곱하기 1-P 나누기 N이 됩니다. 평균 분산에서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표본 비율의 분포 모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표본 비율의 분포 모양은요, 특별한 경우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느 경우냐 하면 n이 일반적으로 클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n 곱하기 p가 10 이상이고 n 곱하기 1-p가 10 이상이면 p 해트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p 해트가 정규분포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p 해트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정할 수 없습니다. p 해트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가설 검정할 수 있다는 뜻은 결국 n 곱하기 p가 10 이상이고 n 곱하기 1-p가 10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설 검정을 합니다. 이제 이 검정 순서대로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인 가설의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의 설정은 하나, 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요거 대신에 이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퀄로 안 하고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한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과 동일하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검정 통계량의 선정입니다. 검정 통계량은 G로 할 건데 이렇게 돼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면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오버 n입니다. 그럴 때 g로 변환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x바 빼기 x바의 평균인 뮤, 이게 분자고, 분모는 x바의 표준 오차, 즉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 즉 x바의 표준 편차, 이게 표준 정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검정 통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모비율이잖아요. 모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 해트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면 평균은 모비율이죠. P고 분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P 곱하기 1-P 나누기 N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준 정기분포로 변환하려면 분자에 P 해트, X바 대신에 P 해트가 와야 되고 뮤 대신에 P 해트의 평균인 P가 오고 분모에는 P 해트의 표준 오차, 즉 P 해트의 표준 편차가 와야 됩니다. 그것은 P 곱하기 1-P 나누기 N이고 스퀘어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표준 정분을 따르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을 이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할 점 중에 하나는 이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P 해트가 정기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가설 검정을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유의수의 결정인데, 유의수는 알파라 그랬죠. 이 알파는 분석가가 결정할 건데,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문제에 주어질 거고, 아니면 분석가가, 여러분이 분석가라면 정해야 합니다. 1% 할 수도 있고 5%로 할 수 있고 보통 5%, 1% 등등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검정 규칙을 보겠습니다. 자, G를 쓰죠. G는 어떻게 됩니까? 표준 정기분포이고 평균은 0이죠. 평균이 0이에요. 자, 세 가지 유형에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양측 검정이라 크리티컬 밸런스, 임계치가 양쪽에 있고 그 안에 검정 통계량 값이 존재하게 되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그걸 벗어나면 기약합니다. 그리고 알파가 유의수준인데 여기서 알파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이 2분의 알파씩이라 요 크리티컬 밸류, 즉 임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입니다. 자, 이제 요 두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거는 단측 검정, 한쪽만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무가설은 모 비율 P가 P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대립가설은 모 비율이 P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무가설에서 모 비율이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게 좋으냐 하면 표본 비율이 작을 때, 즉 G 값이 작을 때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게 좋습니다. 즉 크리티컬 밸류, 임계치가 여기 있다면 그거보다 작게 나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크게 나오면 기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하기는 여기서로 했고 기각할 확률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 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통째로 알파고 이 빨간 선, 즉 임계치의 값은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기무가설은 이렇게 됐어요. P가 모 비율이 P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립가설은요 반대로 모 비율 P가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만 생각하냐면 작냐 크냐 한 거예요. 기무가설에서 P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게 좋으냐면 표본 비율이 크게 나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면 맞습니다. 표본 비율이 크게 나온다는 것은 G값으로 말하면 G값이 크게 나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임계치가 여기 있고 임계치보다 크게 나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임계치보다 작게 나오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의 값이 여기 나오면 기각하기로 했는데 기각할 확률은 이 빗금치 면적이고 기각할 확률이 여기 유의수는 알파라고 했으니까 왼쪽 오리의
왼쪽에 꼬리 면적이 알파일 때 이 임계치의 값은 마이너스 G의 서브스크립트 알파가 됩니다. 이것이 검정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텝을 보겠습니다. 자료 수집 및 검정 통계량 계산했는데, 자료 수집은 뭐 우리랑 관련은 없는 내용이고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스텝에서는 뭐냐 하면 검정 통계량이 채택 영역인지 기각 영역인지에 따라서 가설, 즉 기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8.12입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인지율이 과거 20%였다. 이 상품을 생산한 회사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라디오 광고를 시작했다. 이 광고로 소비자 인지도가 향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광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0명이 인지한다고 응답하였다. 5% 유의수준에서 라디오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인지율이 향상되었는지 점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향상되었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before고 그 다음은 after라고 하겠습니다. before에는 얼마였어요? 인지율이 20%였는데 인지율이 향상됐다는 것은 인지율 P가, 이건 모 비율입니다. 모 집단의 인지율이 P가 20%보다 커졌으면 향상된 거죠. 그래서 향상됐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정 순서에 따라서 검정을 해보는데,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 둘,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즉 인지율이 2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이렇게 되겠네요. 규모가설은 인지율이 향상되지 않았어. 즉 20% 이하란 뜻이고, 대립가설은 인지율이 향상됐다는 뜻입니다. 즉 P가 20%보다 크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2번 검정 통계량을 선정해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은 여기 선정되어 있고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3번 유의수준 5%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5%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검정 규칙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임계치는 여기 있고, 임계치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채택하고, 임계치보다 크게 나오면 규모가설을 기약합니다. 뭐가요? 검정 통계량의 값이요. 근데 규모가설이 맞을 때 규모가설을 기약하는 건 여기고, 그 확률은 이 빗금치 면적과 같은데 그것이 알파, 즉 5%입니다. 지금 P 헤드는 정규분포를 따르죠. 따라서 오른쪽 꼬리 면적이 5%일 때 이 빨간 선, 임계치의 값은 우리가 기호로 G의 서브스크립트 5%라고 표기를 하고, 이 값은 1.645입니다. 표를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검정 규칙입니다. 스텝 5 보겠습니다. 스텝 5는 뭐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즉 요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G값 계산해 볼게요. P 헤드 표본 비율이죠. 표본 비율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20명 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본 비율은 1000분의 220입니다. 따라서 1000분의 220 빼기 P0는 뭐죠? P0는 여기서 여기 있네요. 여기 P0가 있죠? 0.2고 이게 분자고요. 분모는 스퀘어 루트하고 n분의인데 n이 1000명이고 P0가 0.2 곱하기 1-0.2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표준정규를 따르고요. 이 값을 계산하면 1.58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값은 1.58, 이 값은요 1.64보다 작죠. 즉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채택 영역에 있으므로
규모가설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줄이 향상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가 가설검증의 결과입니다.